자, 이번엔 1과의 문법 한번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 일단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걸 연습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해하는 데 앞서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도록 할게요. I have always felt close to the community. 저는 항상 그 고장, 동네가 되겠죠. 커뮤니티는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에게 굉장히 가까움을 느끼고 있다, 애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과 I grew up in the community, 나는 그 공동체에서 자라났다는 문장을 결합해 볼게요. 일단 관계대명사의 어떤 문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통된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the community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이 돼요. 두 번째 할 일은요, 두 개의 문장 중에 뒤로 빠질 걸 골라야 돼요. 즉 뭐냐면은 수식을 해줄 문장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랐었던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떤 애착심을 느낀다라는 내용이 적절하겠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로 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수식을 하는 문장, 요게 되겠죠. 여기서 공통명사를 빼줍니다. 빼주고 나서 이 앞에다가 뭘 써주느냐, 이 선행사의 종류에 맞게끔 관계사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써주면 됩니까? 여기처럼 which 혹은 가장 만만한 어떤 거 대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저는 나는 이 고장에 대해서 애착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왠가 봤던 어떤 단체인가 봤더니 어떤 공동체요? 내가 자라났었던 이 고장에서 애착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관계대명사 문장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in이 여기 끝에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치사가 맨 뒤에 붙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오느냐, 이쪽으로 끄집어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전치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성립이 된다면 여기처럼 in which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뒤에는요,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지만 영어의 특성상 전치사를 뒤에 놔두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끌고 오는 문장,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의미는 같아요. 같은데 관계대명사 위치랑 전치사 플러스 위치 다음에 나오는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의 특징이 다릅니다. 자, 위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 끝나죠. 전치사는 항상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를 할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반드시 붙어줘야 돼요. 반드시 붙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슨 문장이 되느냐? 불완전 문장이 됩니다. 반면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문장은요,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전치사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튀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이글루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치사 위치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문장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총괄하자면 첫 번째, 해석은 간단해요. 쭉 가다가 요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완벽한 문장, 즉 어떤 문장인가 봤더니 뒤에 명사라던가 대명사가 빠진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해석 가능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식을 받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 선행사가 장소라면은 where, 시간이라면은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모두 다 관계 부사로 바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행사가 장소나 시간일 경우에만 where과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로 바뀌는 거지,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예문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날을 기억합니다. 어떤 날인가 봤더니 수식 들어가죠. 가수가 burst into tears 하면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노래를 하는 동안 눈물을 터뜨렸었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치사 on과 관계대명사 which가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 나오는 문장의 특징 뭐가 나올까요? 바로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또 앞에서 봤더니 the day라고 하는 시간 관련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 remember the day the singer burst into tears while singing on the day. 이런 문장이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더하려고 봤더니 공통된 명사인 the day가 나옵니다. 따라서 the day를 빼주고, 얘가 없어지지 않겠죠? 얘를 빼주고 여기에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붙일 수 있는 이런 문장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which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을 봤더니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끝나버려요. 물론 여기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좀 껄쩍지근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요 여기다가 확 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문장이 성립이 되느냐? The day o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장이 나요. 여기서 끝내려고 봤더니 the day라고 하는 또 시간이잖아요. 시간 관련 명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 뭐 굳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의 어떤 특징, 즉 특징이라면 완전성이 되겠죠. 어떤 거 뒤에는 불완전한 게 오고 어떤 거 뒤에는 완전한 게 오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which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뭐가 없는 문장이 나왔습니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which라던가 전치사 플러스 which 요거라던가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다 뭐가 왔습니까?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사실 꼭 차이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반면 여기는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이 차이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방송고는요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수단인가 봤더니 이 수단에 의해서 외딴 곳에 있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송고는 어떤 수단의 하나인데 어떤 수단입니까? 이 수단에 의해서 외딴 곳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y 플러스 which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run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뭐로 쓰이고 있다? 자동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쵸?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하게 배우다예요. 배우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어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배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해서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알렉스는요 회사로부터 은퇴했습니다. 그는 35년이라는 시간을요 회사에서 썼어요. 자, 두 개를 결합하려 봤더니 공통된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공통된 명사가 뭐죠? The company라는 공통된 명사예요. 그리고 해설해 봤더니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알렉스는 회사에서 은퇴를 했는데 35년을 썼던 회사입니다. 자, 일단은 결합이 되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뒤에 봤더니만 뭐가 없어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요. 여기에 있던 전치사가 같이 튀어나간 거죠. 따라서 앞에 뭘 써줘야 돼요? at which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로 바꾸고 싶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게 봤더니 company, 공간적 의미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where로 바꿀 수도 있고 가장 만만한 t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됩니다. 역시 that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까요? 자, 마을은요 특이한 식물로 가득 차 있는데 부족은요 그 마을에서 살고 있대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공통된 명사 the village입니다. 그쵸? the village. 그 다음에 수식하의 문장을 봤더니 얘가 앞에 있는 the village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이런 구조가 되겠죠. The village which the tribe lived was full of unusual plants인데 여기에 또 뭐가 빠져 있어요? 전치사 in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겠죠? in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앞에 the village가 장소기 때문에 where 혹은 가장 만만한 관계사 that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at which, in which 각각 쓰이고요. 뒷문장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문장, 완전 문장. 그리고 각각 앞에 있는 게 장소기 때문에 요건요 wher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여기도 village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됩니다.